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현재 10년 조금 넘게 하고 있네요.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요. 적성에도 잘 맞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정말 재밌답니다. 저희 딸은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라서 생긴 거는 다르게 생겼죠. 둘은 올해 처음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도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24살 때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제 남편의 직업은 소방공무원이었죠. 그때 소방관이라고 하면 불과 맞서 싸우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때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오빠는 봉사를 같이 하는 팀원들 중 한 명이었죠. 원래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나누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를 좋아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죠. 그런데 저는 오빠와 봉사활동 팀원이 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항상 오늘은 말을 꼭 걸어볼 거라고 다짐하지만 오빠 근처만 가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것도 못했죠. 저희 봉사활동 팀원은 5명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나머지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저와 오빠 둘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말할 기회가 많이 생겼죠. 다행히도 제가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저는 조금만 더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긴급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오빠는 일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민영 씨, 저 이태수입니다. 아까 먼저 가서 죄송해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어때요?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제 전화번호는 저희 팀의 팀장에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정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죠. 저는 약속 장소로 가서 오빠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어요. 저랑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취미 생활도 비슷해서 더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오빠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부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빠가 손을 먼저 잡으니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터 사귀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오빠는 소방관이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발을 해야 해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도 신고가 오면 얼른 달려가야 했어요. 저는 시험 공부 때문에 오빠를 자주 보지도 못할 뿐더러 가끔씩 만나도 신고가 들어오면 오빠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내버려 두고 가는 오빠가 미웠지만
나중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멋있었죠. 그렇게 오빠가 가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면서 보냈답니다. 저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 공부에 열중을 했어요. 오빠가 일하는 소방서에서 제가 사는 고시원까지는 왕복 2시간이 걸리는데 오빠는 제 얼굴 30분이라도 보겠다며 항상 와주었어요. 제게 헌신적인 오빠를 보면서 이번 시험은 꼭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시험을 합격했어요. 결과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왔죠. 저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일에 치여서 이게 잘하는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일에 적응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소방 공무원이 불에 들어가는 일이라 항상 현장에 가기 전에 제발 살아서만 오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자기 몸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해요. 저번에는 5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어요. 오빠를 포함해서 다른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했죠. 그런데 다 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이 건물 안에 아직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불은 점점 커지고 건물은 아예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다른 소방관들은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며 어쩔 수 없이 건물 안에 남아있던 한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빠는 고민도 하지 않고 혼자서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오빠가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동료들이 엄청 말렸대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고요. 그런데 오빠는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만 살리고 죽을게 라며 동료들의 걱정도 뿌리치고 불타오르는 건물에 맨몸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심하게 붕괴되고 있었고 불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들 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아마 건물 안에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오빠는 사람을 업고 건물을 빠져나왔죠. 원래 오빠가 사명감도 있고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계기로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다들 저희 오빠를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가 멋있다는 생각보다 죽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고 미웠어요.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오빠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오빠와 이별을 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오빠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기도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연애를 4년을 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서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오빠는 물론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빠의 직업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만약 결혼을 하면 하루아침에 오빠를 잃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얼른 헤어지고 다른 결혼 상대를 만나야 했죠. 오빠, 이제 나 30대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엄마 아빠가 빨리 결혼하래. 그래? 나는 우리 민영이랑 결혼해서 예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결혼할까? 근데 오빠, 나는 사실
오빠 직업 때문에 결혼이 조금 망설여져. 만약에 내가 오빠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오빠가 죽으면? 그럼 나 하루아침에 과부 되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살긴 싫어. 절대 안 그럴게. 약속해. 오빠는 앞으로도 저번처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불길에 혼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오빠는 놀라울 정도로 다 저한테 맞춰줬어요. 혼수랑 집, 그리고 가구까지 전부 다 제 취향에 맞춰주었죠.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새벽에도 전화를 받고 나가고 밥 먹다가도 나가고 그랬죠. 오빠는 나가면 거의 반나절이 지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신혼집에는 거의 저 혼자 살았어요. 이게 신혼생활이 맞나 싶기도 하고 오빠랑 결혼해도 너무 외로웠죠. 그렇게 저는 매일 오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실 오빠가 현장에 나가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빠가 나가 있을 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가 너무 두려워요. 혹시라도 오빠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저는 집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날 왠지 그 전화가 그렇게 받기 싫었어요. 오빠와 같이 있을 때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데 오빠가 없을 때는 정말 받기 힘들었죠. 그렇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1분 뒤에 똑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았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려던 찰나에 오빠의 전화를 오빠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빠의 동료였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재수 씨, 오늘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동료가 알려준 주소는 소방서 근처의 대학병원이었어요. 저는 가는 내내 제발 오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죠. 너무 급한 마음에 나와서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갔어요. 오빠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오빠의 영정사진이 눈에 보였죠.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보자던 오빠가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저를 마주하다니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오빠의 사진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빠의 동료들은 저를 부축해주면서 재수씨 죄송해요 라며 저를 의자에 앉혀주었죠.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빠가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대요. 불이 난 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건물에서 나오시는 것도 힘드시고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구출이 힘들었죠. 그런데 구출을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불이 너무 커져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빠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들어갔대요. 그래서 동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오빠와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할머니께서 울고 계셨대요. 당연히 휠체어도 불에 타서 업고 나가야 했죠. 그런데 그 할머니 다리에 건물 기둥이 쓰러져 있었고 할머니가 기둥에 깔려 있었대요. 오빠 혼자서는 절대 그 무거운 기둥을 빼낼 수 없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최선을 다해 기둥을 빼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출하고 있던 동료가 오빠를 보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구출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오빠는 괜찮다며 그 사람 얼른 살리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대요. 동료는 알겠다고 했고 오빠를 도와주려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예 건물이 붕괴되면서 불이 너무 커졌대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오빠는 마지막 모습까지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빠의 마지막은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런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대요. 건물의 크기도 워낙 크고 불도 너무 크게 나서 아직도 불을 끄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오빠의 시신도 보지 못한 채로 시신 없이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공허했어요. 저희 집에는 오빠가 없는 날이 더 많았는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죠. 집에 오자마자 오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꽁꽁 숨겨둔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는 오빠가 죽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항상 써두고 다니죠.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런데 유서의 내용은 온통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빠가 더욱 미웠죠.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생리를 하지 않았어요. 무려 한 달이나 미뤄졌죠. 음식 냄새를 맡으면 토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없이 아기를 낳기는 싫어서 제발 아니길 바랬죠. 그런데 역시 저는 임신을 했답니다. 병원에 가니 임신 5주 차라고 했죠.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오빠 없이 이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드려요. 쌍둥이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한 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이라니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였지만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라도 오빠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주위에서 남편이 없다고 하면 하나같이 남편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아세요. 그렇게 동정심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하죠. 불쌍하다며 위로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은 죽었어요. 라며 따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사과를 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싫었답니다. 저는 아기를 키울수록 오빠 생각이 더욱 많이 났어요. 아기는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어떻게 오빠랑 똑 닮았는지 하는 행동도 오빠였어요. 신기하게
오빠의 식성까지 똑같았단 말이죠. 저는 혼자서 두 아기를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아끼고 제가 덜 쓰는 대신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끼지 않았죠.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고 놀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좋은 옷과 좋은 신발들도 많이 사주고 어릴 때부터 학원도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아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죠.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너무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차라리 거짓말을 해야 할까 싶었죠. 그래서 애들이 3살 때는 아빠는 잠깐 일하러 멀리 가서 딱 10밤만 자면 오실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가 되니까 10밤을 직접 세더라고요. 그렇게 10밤을 자고 나서도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저보고 거짓말쟁이라며 저를 미워하곤 했죠.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오빠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죠. 오빠와 저를 닮아서 그런지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아이들도 강아지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매주 주말만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하러 갔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기견 보호센터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어서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보호센터를 샅샅이 뒤지면서 아이들을 찾았죠. 아이들은 건물 안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 사람은 죽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빠의 목에 있는 점을 보니 오빠가 확실했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셋이서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빠, 아, 수연이랑 수진이 어머니죠? 죄송해요.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갈 줄 몰랐어요. 걱정하셨죠? 라며 아예 저를 못 알아봤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왜 살아있냐고. 오빠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저는 도대체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총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빠가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와 저는 여기서 봉사를 오래 해서 책임자분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은 날 거의 죽을 듯한 몸을 이끌고 여기로 왔대요. 그때 오빠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이 왜 다쳤는지도 몰랐죠. 자신의 집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한테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면서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왔다고 했대요. 그때 총책임자분께서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으니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죠. 아마도 그때 불길 속에서 머리에 무언가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인해 기억 상실이 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겨우 현장에서 빠져나와 오빠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갔고 지금까지 총책임자분께서 오빠를 여기서 지내게 해주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오빠 보자마자 신고 왜 안 하셨어요? 라고 화를 냈어요. 나도 했지. 근데 태수 씨 지문이 불에 녹아서 신원 조회가 안 되더라고. 나는 아내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라도 알려고 해도 경찰은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서.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말에 너무 행복했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슬펐죠.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빠랑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딸이 엄마, 근데 태수 아저씨 우리 아빠 하면 안 돼? 왜? 우리랑 너무 잘 맞아. 그냥 아빠 하자. 어떻게 잘 맞는데? 나 단무지 싫어하잖아. 근데 태수 아저씨도 단무지 싫어해. 저는 아이들이랑 잘 맞는 게 너무 신기했죠.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오빠와 다시 살고 싶었지만 오빠는 전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오빠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고 싶더군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오빠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오빠 옆으로 가서 일을 했죠. 따라다니면서 오빠가 하는 일 다 따라했어요. 점심시간에 오빠가 저에게 다가와서 민영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점심 식사 어떠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오빠가 저에게 처음 했던 말이랑 똑같았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4명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저는 오빠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한답니다. 오빠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빠와 다시 첫 만남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오빠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죽었던 남편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